거래 활성화됐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월 아직 신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4월 거래량 넘어섰고 잠깐 반짝했던 3월 거래량도 넘어섰다. 5월 거래량은 늘어났겠죠. 왜? 6월 넘어서 절세 매물이 사라지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2년에 걸쳐서 겪어보고 미리 샀다는 거죠. 왜 근데 매도자 절세 매물 해가지고 올린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매수자들이 배우는 건 생각하지 않느냐. 5월 전에 사라고 선동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카페나 이런 데서 했던 이야기도 다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6월부터는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매물이 사라졌대요. 관망세 속에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 3구에서 한 달 새 900건 사라졌다. 패닉 바잉 확산할 수도. 매물 잠김에 의한 상승세 경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서울 봅시다. 쭉 늘어났다가 세금 내고 잠깐 줄었죠. 그리고 3월에 공시가격 발표 있었죠. 그 다음에 쭉 늘어났다가 아직 그만큼 다 안 빠졌죠. 이때도 매물자금 이야기하고 이때도 매물자금 이야기하고 항상 이야기했죠. 언제랑 비교해서 허위 매물 다 포함할 때랑 비교해서 조금 줄으니까 매물자금 호들갑 이때보다 많은데요. 경기도 마찬가지고 매물잔금이라면은 이렇게 줄어야죠. 이때보다 거래량 없어져야죠. 매물 물론 줄일 수 있죠. 중과 전에 팔려고 내놨다가 그리고 그 전에 거래된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준 거죠. 뭐 얼마나 줄었다고. 팔 사람들 계속 팔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들.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5월은 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많이 나오면 한 1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6월 지금 277건입니다. 6월에 거래해서 이후에 또 거래 더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거래하고 신고한 거 저거밖에 안 나왔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기가 다시 올 것이냐? 절대 그런 시기 안 옵니다. 5월보다 적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5월에 늘어났으니까 다시 시작됐다 하는데 2019년에는 5월에 늘었을까요? 2020년이니까 이때 떨어뜨리고 이때 떨어뜨리니까 5월부터 늘어난 건데 1, 2월에 또 이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1, 2월이랑 비교해봐요. 어떤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5월에 급매물, 나름 급매물이라고 내놓고 나름 절세 매물이라고 내놓은 것도 그렇게 비싼데 6월 이후에 호가 더 올리면 누가 사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거래 허가제로 매물 실종 13단지 거래 허가제 되면 매물이 사라져요. 당연히. 왜? 갭투기 매물을 못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실수요가 살 수 있는 매물들 내놓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재건축 되면 이주수요 되실 분들 전세 놓고서 갭투기 못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갭투기 매물들은 다 실종될 수밖에 없죠. 갭투기 매물이 내놔봤자 팔릴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허가제 묶인 재건축 단지 목동에서만 11건 거래됐다. 막 실거래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거래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현황으로 목동에서만 거래됐고 다른 데는 안 팔리고 있다. 줄 서서 집 본대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 기사가 떴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때요? 줄 서서 집 보고 있었나요? 자, 6월 10일 2건. 이거 없앤 거는 그 신시간이 아닙니다. 6월 4일이 3건, 6월 3일 1건, 5월 30일 1건, 5월 28일 2건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매수 대열에 합류한 세입자들 줄 서서 집 보고 줄 서서 사고 있다. 기사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때 가서 보고서 14일날 매수 늘어나고 15일날 매수 늘어난 거죠. 보면 나온다. 많이 사고 있어서 언론이 보도한 게 아니라 많이 사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해서 많이 사도록 만드는 것. 그래도 저 정도다. 강남처럼 완전 그 서울 아파트 가격 선도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강남 이런 데는 통하지도 않는다. 세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공시가격까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주택 공무원들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나오기 시작하죠. 세종이 먼저 올랐어요. 서울보다.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종은 2017년까지 쭉 오르다 2017년에 멈췄고 그 뒤에 뭐 다시 튄 거고 서울은 그 뒤에 뭐 똘똘한 체니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파리대책 때 세종시는 오히려 멈췄다. 대구 어때요? 급 냉각이죠. 매수 우위지수 뚝 떨어졌죠. 문의도 안 온다 이제. 매수 우위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문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문의가 늘어났다. 그래서 매수 우위지수가 오르고 거기에 사람들의 여력이 늘어난다. 이게 겹쳐야지 오르는 거죠. 근데 여력이 늘어나던 시기는 2019년, 2020년 금리 떨어졌을 때 시중금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주담대니 신용대출이니 은행 금리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일같이 확인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 계약 포기 속출하고 있고요. 미분양단지 속출하고 있고요. 매매지수 바닥 찍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먼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왜냐? 세종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특유의 원상이었고 대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기반산업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매수 계획도 계속 감소하고 있답니다.
매입 계획이 없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더 오르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우와 심포도일 수도 있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못 사. 저건 심포도일 거야. 어쨌든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여기서 설문조사 한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변한 거니까 물론 66.1%는 아직도 집 살 마음이 있네요. 이게 아니라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집이든 전세든 뭐든 다 보러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예 안 사고서 건망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설문조사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더 안 산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매수 심리는 계속 오르고 집은 계속 산대요. 거래량 줄어든 거 보면 나오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엔 더 줄어들 거예요. DSR 규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자, 거기다가 주택 구입 부담지수. 차주 빚 상환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커졌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0.5%로 역대 최저금리라면서요. 집값이 얼마나 뛰었으면 최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액이 저렇게 늘어났냐. 즉 빚 상환액 뿐만이 아니라 부담지수는 소득도 같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사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자, 월급 얼마나 늘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월급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이 대부분이죠. 소득은 그런데 집값이 올라간대요. 그게 무슨 유동성 장세예요. 빚으로 떠올린 장세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수요 견인이 아니죠.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점점 더 부담이 된다. 그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M2 통화량이니 뭐 시중 부동자금이니 뭐 그딴 얘기 하지 말고 핵심은 뭐예요? 집은 실수요들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2030들 소득 얼마나 돼요? 지금 그들이 진짜로 집을 받아줘야 돼. 40대 50대가 됐을 때 돈이 없어요. 지금 2030이 40대 50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줄어드는데. 장기적 우상향 아직까지도 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건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수산율도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수요는 꾸준히 확보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거품이 안 꼈고 그럴 때나 장기적 우상향을 말하는 거지. 거품 때문에 인구나 이런 식으로 수요에 문제 생기게 되고 자산시장에 타격을 크게 한번 입히게 되면은 다시는 안 들어가요. 주식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야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올 때 몇 년 걸렸어요. 우리나라 주식 사면 망한다고 그랬죠.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이제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30년 걸렸죠. 집값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아요? 일본만 봐도 답 나오는데? 일본도 당시에 출산율 1은 넘었어요. 집값 잡겠다면서 집값 안 떨어진다는 민주당. 지금 이 사람하고 둘이서만 계속 지금 완화책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막 떨어진다 위험하다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당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다. 완화해주지도 말라고 하고 지금 완화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요 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김진표가 패닉이 왔어요. 다른 당으로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이야기 하려면? 언제부터 저 사람이 당론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부랑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 사람 말한 거 틀렸고 떨어진다고 쳐도 1%포인트 올라도 집값은 3%포인트 하락에 그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집값 올라갈 때는 평당 가격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실거래 한 건만 돼도 2000채 아파트면 2000채의 평당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지표를 쓰고 떨어질 때는 매매 가격 지수 중에서도 최저치 뭐 이런 걸 쓴다. 자, 예시를 볼까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고 그랬죠. 리먼 당시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금방 다시 올라갔죠. 이럴 땐 전국 들이대더라고요. 거품 낀 지역을 봐야죠. 그런데 한 40-50% 떨어졌어요 그때. 서울 보세요. 매매 가격 지수 얼마나 떨어졌나. 물론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책정이 되고 떨어질 때는 더 적게 책정이 된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선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떨어졌다. 아파트 단지별로 찍어봐요. 반토막 이상 난 데 많아요. 버블세븐에. 왜 그런 건 평당 그거 안 하죠? 뒤져보면 나오지 않아요?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이 뭐 2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 안 하고 이럴 땐 지수 들이대고 3%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 얼마나 쓰레기냐 언론이. 거기다가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빚에 허덕였냐. 리먼 때 DSR 20% 넘는 사람을 하우스 푸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40% 넘는 사람이 4분의 1을 넘는다. 여기다가 DSR 40% 안 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빚내서 빚 갚는 거예요. 126만 명이래요. 금리 올라가면 터지죠. 100명 중 1명만 터져도 집값은 떨어져요. 왜? 집값이 100채가 아니죠. 40만 채. 그러면은 100명 중 1명만 터져도 얼마가 터지는 거예요? 4,000채가 동시다발적으로 경매에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집값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결론 뭐예요? 5월 매매 거래량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남았다. 신고할게. 근데 6월에도 그러냐?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했죠. 6월에 다시 집값 폭등할 거예요.
거래량이 다시 폭증할 거예요. 6월 지금 분위기가 5월보다 나쁘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유동성이 완전히 없어지죠. 9월에 만기 연장 멈춘대요. 10월이나 11월에 금리 인상 시작한대요. 한 차례 끝날까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7월엔 또 강화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집주인이 매물을 잠그고 호가를 올리니까 오를 거야 하는 매도자 입장에서 말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대봐라. 그냥 심리 이야기하지 말고 여력을 이야기해봐라. 어떤 사람들이 여력이 들어서 집을 살 수 있는지. 집값 모른다는 사람들,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